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말은 그 영화 트루먼 쇼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거의 전반부에서도 그 트루먼 쇼 주인공이 이 대사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세트장을 탈출해서 나가서 이야기할 때도 이 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인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렸을 때부터 큰 세트장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주인공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은 어느 날 대학생 어떤 여자친구에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거대한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세트장일까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점차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그 여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거대한 세트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 캐리라는 그 배우는 그 거대한 세트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해프닝과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짐 캐리가 그 세트장 바깥을 나가면서 감독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화,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 거대한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화를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캐리라는 그 배우가 세트장 바깥을 나가니까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거를 관람하던 전 세계 시청자들이 야, 끝났다,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짐 캐리 같은 역할을 준다,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주고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얘기될 수 있는 패놉티콘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형 과목, 패놉티콘, 전체를 본다라는 뜻의 원형 과목 혹은 일망 감시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벤담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 감옥 내에 재수자들을 그냥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감금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수감자들이 교화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월급을 주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수감자들은 일도 하게 되고 거기서 스스로 타인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감옥을 잘 운영하기만 하면 한 사람만 그 감시탑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 원형 감옥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해가지고 상품을 팔면 국가에게도 많은 이익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인데, 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벤담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자기 계획이 실현되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벤담은 30년 동안이나 자기의 그 감옥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돈을 투자해가면서 실제로 설계도를 구체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도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의 제안은 그냥 그 제안으로 묻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벤담의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혹은 그 벤담이 제안한 그 일망 감시 체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파놉티콘이라고 말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파놉티콘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일상화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언어가 되었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단어가 되었는데, 푸코는 여기서 무엇에 관심을 했었냐면, 만약에 내가 죄수라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과연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파놉티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는데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푸코는 그것을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제안한 바 있는데 여기서 푸코가 주목했던 것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다수를 지켜볼 수 있고 그 다수는 그 한 사람을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푸코가 보기에 그 17세기, 18세기 이후에 서양에서는 병원이나 학교라든가 그런 그 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규율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감옥을 설계하고 학교라든가 병원을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규율 감시 체계가 작동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 행동을 조절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감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페놉티콘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이거를 오늘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놉티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이라든가 어떤 자본가 계급이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소비자들의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죠. 두 가지 이야기가 처음에 벤덤이 제안했던 효용성 가치에 입각해서 감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하나는 푸코가 비판한 것처럼 만약에 다수의 개인에 의해서 다수가 관찰되고 감시되고 그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지배 체제 형식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미셸 푸코가 비판했던 관점과 우려, 그런 것과 또한 그 제레미 벤덤이 제안했던 그런 효율성의 관점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권력을 담당한 분들은 끊임없이 시민들의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국가를 말하자면 제어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효율성 관점에서 CCTV가 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것이 용인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철 안에서 어떤 동영상을 유포된 동영상을 보거나 학교나 어떤 기타 등등의 공공장소에 일어난 동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의 행동이 어떤 한 나라, 어떤 지역에서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노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장실을 가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또 어디 주차장에 가서 이동하고 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을 타게 되면 그 전철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가 다 누군가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어디서 어디게 출발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면 그 사용 내역이 또 다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쉽게 포인트 카드를 적립하기 위해서 포인트 카드를 만들고 물건을 산 다음에 포인트 카드를 적립합니다. 그러면 포인트 카드를 적립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포인트 카드가 적립된 다음에 나중에 그 회사에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만큼 그 회사의 물건을 사용했고 샀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감시 시스템이 곳곳에 장치되어 있고 그걸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CCTV나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컴퓨터를 보고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그런 데에서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쿠키 파일이 거기 내재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데를 보고 어떤 데를 쇼핑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다 저장을 해서 입력을 했다가 나중에 처음에 갔던 곳, 처음에 쇼핑몰 들려갔던 곳에 가서 다시 여러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 온라인 쇼핑몰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여태까지 서핑했던 정보를 고스란히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쿠키 파일이죠. 액티브엑스 파일도 있습니다. 액티브엑스 파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데서 정보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 액티브엑스 파일을 깔아야 한다고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정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클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액티브엑스 파일이 내 컴퓨터에 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회사나 혹은 그 온라인 회사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티브엑스 파일이라는 기능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보를 얻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나의 사생활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언젠가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효율성의 관점에서 많은 기업가들이나 권력자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만약에 회기역에서 친구와 문자를 해가지고 회기역에서 점심 먹자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기역에 내리는 순간 며칠 몇 시에 회기역에서 딱 내리는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에 그게 뜰지도 모릅니다. 회기역 주변의 맛집 어디? 내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야 오늘 왕족발을 먹자. 그러면 왕족발집이 쫙 떠가지고 오늘 회기역에서 가장 가까운 왕족발에 대한 정보가 뜰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받는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정보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발전이 돼서 내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기업가라든가 권력자들이 알고 있어서 내 행동을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해서 기업에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됐는데 거액의 연봉을 약속하고 여러분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는 대신 회사에서 일하는 9시부터 저녁 6시 그 이후까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만 입사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제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들은 연봉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연봉이 많으면 그 정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간 이상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CCTV를 통해서 나를 봐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봉이 작을 경우에는 나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나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 때문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 내에서 여러분이 이메일이라든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안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회사의 중역이나 회사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행동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돈을 원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자유가 많이 빼앗기는, 그래서 자유와 행복이 모순되는 자유와 행복의 역설에 빠져들게 됩니다. 푸코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1대1의 관계에서 똑같이 보고 보여지는 관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데 보고 보여지는 관계가 있을 때 수평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수를 보거나 다수가 한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균형 관계가 깨져서 다수에 의한 개인의 말하자면 지배가 가능하기도 하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가 뭡니까? 이런 집단 따돌림 현상이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뭡니까? 독재입니다. 1% 소수의 사람만이 많은 이익을 챙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네 자유와 그런 것들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그래서 트루먼 쇼에 나오는 짐 캐리처럼 거대한 세트장 바깥을 나간다면 여러분은 불행하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겠습니까? 만약에 짐 캐리가 그 세트장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짐 캐리에서 진짜 행복일까? 아니면 짐 캐리가 그 바깥에 나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생활의 적응과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짐 캐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것은 정말 그게 짐 캐리에서 행복일까?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비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소비,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생활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 주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